네, 안녕하세요. 코트백의 연금투자 강영선 박사의 은퇴 이야기입니다. 2026년도 연금부자 되기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비시가입자, 금융회사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연금투자 진단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 구독자 질문 내용인데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독자 질문을 해주신 건데, 질문과 동시에 실제 제가 상담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제도에 좀 무관심했던 40대 초반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가입한 지 한 10년이 넘었고요. 현재 보험회사와 거래 중인데요. 연초에 이제 회사 납입분이 들어오면서 본인이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정말 형편없이 낮았다는 거죠. 특히 작년, 재작년 미국, 한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서 언론에서 높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실제 자기 수익률을 보니 연평균 수익률이 2%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확정 기여형 제도에 대해서 다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한번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확정 기여형 제도는 자기가 받는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납입을 해주는 주기는요, 연 1회 이상 회사하고 노조가 있으면 노동조합하고 또 근로자들 하고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매월 납입해 주는 데도 있고요. 분기, 반기, 연 1회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가 어떻게 납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해 주신 경우에는 매월 납입이 됐어요. 그래서 1년에 12번씩 이렇게 자금이 자기 계좌로 소위 꽂히게 됩니다. 근데 DC형 계좌는 아시다시피 납입된 급여는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해서 사전에 자기가 특정한 포트폴리오를 지정해 놓으면은 그걸 자동적으로 매수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도입이 되었는데 실제 이것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질문 주신 분처럼 확정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C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이렇게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질문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보험회사를 거래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ETF라든지, 최근에 이제 ETF들도 워낙 자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게 쉽다는 걸 아시고 ETF 투자를 하려고 싶었는데, 보험회사는 ETF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증권회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이렇게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매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소위 갈아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주셨고요. 그래서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DC 계좌는 퇴직연금에 대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사업자하고 소위 사업장, 이제 회사와 금융회사 간의 거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DC를 다른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증권으로 옮기든지, 증권에서 은행 또는 보험으로 옮기든지, 은행에서 보험으로 옮기든지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먼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퇴직급여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가능한 퇴직연금 사업자 리스트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가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을 받았다 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느 특정 시기를 정해주고 연간 변경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횟수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이 정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경 신청서를 본인이 근무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 회사 내부에 이렇게 변경 신청하는 어떤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때 자기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곳에서 새롭게 가고자 하는 회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회사별로, 금융회사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ETF 거래가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것은 현재 실시간으로 내가 실제 실시간 가격으로 자유롭게 ETF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곳은 증권회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리츠 거래도 증권회사만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일부 보험사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곳에서 ETF 거래를 대신 해주긴 해요. 근데 이건 실시간 거래가 안 됩니다.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또는 종가 기준으로 뭐 이렇게 ETF를 매수하고 매도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비해서는 일단 거래 가능한 어떤 종목 수가 좀 다르고요. 그 시간이나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배당형 보험은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펀드라든지 확정금리형 상품, 확정금리형 상품은 일반적으로 뭐 은행이나 어떤 예금 같은 것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RP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그리고 기간이나 이제 가입 기간이나 또 이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의 어떤 신용도 등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곳에 정확하게 이름을 기재를 하셔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그 근무하시는 회사의 어떤 그 담당자께서는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 금융회사에 연락을 할 거예요. 또 우리 직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 현재 있는 DC 계좌의 사업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면 거기서는 기존에 있던 거래 중인 금융회사가 새롭게 이제 근로자가 원하시는 분, 이전하고자 하시는 분의 어떤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 이렇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DC나 IRP는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전 신청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받을 금융회사, 내가 이전 받을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가입 중인 상품을 실물 이전할지 등에 대해서 보통 묻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물으면 이제 보통 자기가 그대로 실물 이전하는 게 사실은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펀드나 ETF 등은 실물 이전이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전받는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펀드나 ETF 등이 있으면 이 상품은 현금화해서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화하는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 펀드의 경우 영업일수로 한 9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칼렌더 데이로 본다라고 하면 한 2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정기예금이나 확정금리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한 어떤 자기가 어떤 페널티를 좀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실물 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디폴트 옵션이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 디폴트 옵션에서 그걸 다시 깨는 걸 옵트아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깬다는 것은 현금화해서 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 간의 어떤 각 거래 회사들의 상품 간의 미스매칭으로 해서 이런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화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신청만 해놓고 있으면 각자 뒤에서 백단에서 나름대로 이전이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시든지 자기가 어플이나 이런 걸 까셔가지고 이 계좌가 생성됐는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앞으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문 이전했다. 그래서 새롭게 가령 뭐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든지 또는 어떤 건 좀 사고 어떤 건 다시 판다든지 이런 재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화한 경우에는 뭐 여기서 새롭게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셔도 되고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매월 이렇게 상담자 구독자가 질문해 주신 것처럼 매월 자금이 들어올 때는 매월 들어올 때마다 이걸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DC 계좌에서 사업자를 이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실제 실천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런 걸 금융자문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연금 부자로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 코터백 자산운용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든 많이 오르든 우리가 매년 정기적인 점검과 대응으로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에서 자기 연금을 조금씩 더 불려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면요.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